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33번입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서입니다. 요건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자, 배당 순서인데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집행비용,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가 0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년분 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이 1순위고 그 다음 순위가 소위 당해 국세, 당해 지방세입니다. 그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됩니다. 그런데 주택임차권이 만약에 이 당해세보다 선순위라면 주택임차권에게 먼저 배당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죠.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당해 국세, 당해 지방세, 당해라는 것은 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담보물권이 아닌데 담보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조세채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순서가 먼저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정일자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고 했다면 당해 국세보다도 만약 임차권이 선순위라면 임차권부터 먼저 배당해 주는 것으로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부터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또 남는 돈이 있으면 조세채권, 세금 배당해 줍니다. 그리고 6번째 공과금, 7번째 일반 채권 순서대로 배당을 해 줍니다. 자, 배당 순서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시험에 경매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1번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 써냈으면 종전에는 내가 1억 써낸 금액의 10%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경매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에서.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인데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매각 허가결정, 불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려면 허가해 주지 말려고 항고를 하려면 매각대금이 10% 항고보증금을 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대잔에 편입하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한 이율 연 12%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각 방식인데요. 기일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2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경매는 현실적으로 호가경매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2가지지만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호가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는 하지는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의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경우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짧게 해놨지만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경우에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령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고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1억을 써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억에서 보증금 10%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 뺀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시험에 많이 출제됐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죠. 기한까지 돈을 다 내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X,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매각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이 가능하고 6개월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소송비도 최소한 2, 300만 이상 들어가고 최소한 소송기간도 2, 3개월 넘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 깎아줍니다. 서울, 경기 같은 데는 20%를 깎아주고요.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30% 깎아줍니다. 어느 지역에 몇 퍼센트 깎아준다고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새 매각의 경우에는 유찰돼서 새 매각한 경우에만 유찰됐다는 말은 최저 매각 가격이 예를 들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경매를 하는데 또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 또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그래서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유찰된 게 아니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는데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 하는데 재매각의 경우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배당 요구의 종기. 종기는 마지막 길이죠.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첫 매각을 실시할 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가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채무자 명의로 받았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공매에서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행권원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매를 강제경매, 담보물건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죠. 그러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채권 회수가 뭐가 더 쉽습니까?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 넘길 수 있는 거고요. 임의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고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결문, 그 다음에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지방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을 하려면 매각 물건 명세서도 열람하고 현장 답사도 해보고 하는 게 좋겠죠? 법조문에 현장 답사 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시험에 실무적인 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경매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한 것. 여기 오타네요.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없는 경우죠. 예,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즉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치권의 경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즉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매각으로.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면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물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경매라든지 상속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